이번 선거는 반드시 공정한 경선,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합니다. 공정 경선이 무너지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하고 자동 면직된 다음 날 체포되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이제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 컷오프까지 당하면서 삼관왕이 됐습니다.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에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두 사람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저녁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주호영, 이진숙 그리고 김한구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컷오프가 되면서요. 그동안 예비 후보 9명이 있었는데 3명 컷오프 6명이서 경선을 치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제 낮에만 해도 대구 지역 의원들 다 만나가지고 장도영 대표가요. 얘기를 뭐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다 컷오프가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대구시장 공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지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빨리 지금 컷오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리라든지 또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 아예 경선 자체를 붙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컷오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컷오프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컷오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후보 2명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러니까 이 무슨 설명했냐면 이정현 위원장이 이분들은 더 크게 쓰일 것이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더 크게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럼 대구시장은 뭐 덜 쓸 사람들 뽑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지역 의원들 12명을 만나서 시민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이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정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분 동안? 그렇다면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시민공천 도대체 뭔가라는 것들 결국은 이정현 위원장의 이 컷오프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솔직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당 지도부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겸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분이 이제 예전 바른정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컷오프 대상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인숙 위원장은 컷오프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컷오프는 됐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번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현역 의원 중에서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지역이 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의 보궐선거,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진숙 전 위원장이 희망했던 네. 국회의원으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컷오프가 아니라 오히려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당 공관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은 그냥 우리가 찍어주면 다 뽑는가?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욕감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가장 유력한 후보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저렇게 컷오프를 시키면 그럼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이 찍어주는 사람들 뽑아야 되냐? 라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아마 저는 민심의 어떤 흐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 뭐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반발은 하고 있죠. 뭐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이진숙 전 위원장 뭐 어디 쓸데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 둘 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재고를 일단 요청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뭐 주호영 의원은 그렇다 치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컷오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놀라긴 했어요. 사실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여의도 선거에 막 들리는 소문들을 조합해 보니까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누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가라고 저희는 들었는데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구시장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좀 자신감과 또 기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보다는 예. 더 나은 행정력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요즘의 소문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앙정치에서 뭔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석으로 좀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 한 분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대구시장이 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 왜 나를 잘라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선을 이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좀 거론한 여론조사이긴 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다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왜 컷오프 결정을 했을까요? 당에서는? 이제 왜 컷오프를 한 건지는 이제 이정현 위원장만 그 속내를 알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 발표가 있던 날에 대구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 공천이라는 어떤 단어 하에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천명을 했는데 예. 그 당일에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저 두 분 이진숙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장동혁 대표조차 저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컷오프는 예측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개연성을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두 분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대구 지역 공천과 이 경선 과정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저 여론조사에서도 두 분이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컷오프는 다소 경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인지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저 두 분에 대한 컷오프는 예측을 못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고도의 또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관위에서 추후에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 저 두 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번 대구시장 경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정치와 국회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쓰임새를 다시 또 이렇게 받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 어떤 결과를 좀 지켜보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는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던 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컷오프에 묵인을 한 것이냐. 만약에 묵인을 했다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 대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의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공관위원장께 대구의 민심을 전했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요구를 한 것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도 합의해서 벌어진 일인지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관위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예.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20분 조금 넘게 통화했다는 사실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죠. 본인은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전달을 했다라는 걸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는 독립적 기구다. 사실 과거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심판원 문제가 있을 때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구다 이러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했었거든요. 예. 당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관위가 제대로 된 공정한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당대표나 지도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지를 못했다는 것.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정현 위원장이 사실 한 이틀 정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정현 위원장을 설득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정현 위원장이 내가 아마 대구 영남이나 이쪽에서 좀 나의 방식에 맞는 공천을 할 건데 그때 나를 지지해줘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합의를 받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너무 사적인 감정에 의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친박계의 대표 주자였던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해서 과거에 한 캐캐묵은 한 20년 된 이 친이명박계들을 학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호영은 누구겠습니까? 그 친이명박계 대표적인 비박계 인물입니다. 그거를 하고 아까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3등했던 추경호 후보는 또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이들을 학살하고 친박을 몰아주기 위한 약간 이런 사적 감정이 섞인 공천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그냥 방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친박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구원이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결정은 결코 특정인을 배제한 게 아니다. 더 크게 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진숙, 고성국, 또 이정현 이 세 사람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고성국 씨의 공천 입김이 여전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진숙 이분 컷오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구시장이 아니고 그 대구시장에 지금 현역 의원이 아마 경선에서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구가 비면 거기다가 지금 전략공천 내지 형식상의 경선을 통해서 거기에 꽂으려는 거 아니냐. 여전히 고성국 공천이 살아있다. 공천위원장은 고성국이고 이정현 위원장은 낙천위원장인 것 같아요. 예, 저런 분석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실제로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컷오프는 국회로 포진시키려는 포석이다. 현역 의원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보궐선거 자리로 나오게 되니까 그쪽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주호영, 한동, 뭐 주한연대설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추진연대설.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이번에 대구시장 공천을 받게 되면 그 지역구인 달성군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더 크게 쓰려는 거라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걸까요? 근데 6선은 더 크게 쓰고 왜 4선, 3선은 더 크게 못 쓰나요? 추경호, 윤재욱 의원은 적게 써서 저분들을 그냥 놔두는 건가요? 예. 4선, 3선인데 저분들도? 대구에서 4선, 3선 했으면 이제 뭐 다른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적게 쓰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6선한 주호영 의원은 크게 쓰기 위해서 그냥 컷오프 시킨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쭉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번 공천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다시 컴백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이 대놓고 고성국 씨하고 대구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했잖아요. 네. 그런 연대를 가시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지금 딱 컷오프를 하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보니까 조금의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어떤 턴하기 위한 그런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번에 컷오프는 주호영 의원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항상 끝에 있던 이진숙 전 위원장도 컷오프 시키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진숙은 살리고 주호영은 컷오프 시키는, 저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원칙을 세우자면 그러면 3선 이상은 무조건 컷오프 이렇게 한다든지 네. 뭐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되고 왜 4선, 3선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다선들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시킨다. 그런 원칙을 세웠으면 그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뭐 크게 쓸 거다? 뭘 크게 써요? 본인들 크게 안 쓰겠다는데. 네. 자, 그러니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꼼수 공천을 하게 되면 아니 대구 시민들이 모를까요? 그거를? 대구 시민들이 그냥 아유 잘했다고 박수칠까요? 다 압니다. 이게 결국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구를 마치 자기들이 그냥 결정만 하면 따르는 곳, 그냥 하면은 뽑아주는 곳, 이런 것으로 상정을 하고서 했는데 네. 이번에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대구 민심이 예전 같지가 않고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설득해서 지금 출마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렇게 대구가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따라하세요라고 하면 대구 시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구 민심을 좀 알만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돼서 차례차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좀 상승세고 국민의힘은 좀 하락세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0%가 나온 게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구 경북 지지율을 좀 보시면요. 물론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보다 앞서 있습니다만 뭐 이것도 역시 추이를 봐야겠죠. 민주당은 좀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떨어졌고 그 하락폭이 9%포인트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도 이런 수치를 보시면 이번에 할만하다, 우리 대구시장 선거,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최근에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가 우리 대구시장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민주당 요청이 있었는데 네. 이 김부겸 총리 측근들이 다 말렸다고 해요. 아니 조금 분위기 좀 좋아진다고 해도 대구 그래 만만한 데가 아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고 안 된다. 네. 우리 전 총리를 좀 명예롭게 끝낼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거절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쫙 흘러가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공천이 원칙도 없고 무슨 뭐 감정적인 것 같고 이해관계 타산적인 것 같고 하니까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한번 국민의힘에게 해초를 쳐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쫙 올라오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마음을 좀 고쳐 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또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는요 간단하잖아요. 호재가 있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네. 악재만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최근에 국민의힘에게 호재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악재만 계속 있었는데 그 악재도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악재였거든요. 그리고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요. 버튼식 ARS예요. 예. 이 여론조사 하게 보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고 ARS는 양심의 가책이 덜해요.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갤럽같이 전화 면접으로 하면 부끄러워서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된다. 정말 제대로 공천하지 못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구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네. 저는 엄중하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김부겸만한 지도자가 없다. 출마를 좀 결단해달라. 이렇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예. 당에서 뭐 전폭적으로 좀 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해서 모셔오는 상황이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강 대변인께서 김부겸 총리는 대구에서만 4번 출마하셨거든요. 국회의원 3번, 시장 1번 나갔었습니다. 근데 딱 1번 당선됐었습니다.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뭔가 대구에서는 이 유리천장 같은 게 늘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은 당연히 만약에 결단을 하신다면 해줘야죠. 그래서 그 김부겸 총리가 끝까지 지금 뭔가 입장을 최종적 밝히지 않고 계신 거는 네. 당에서 전폭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대구에서 거의 한 10수년간 본인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 뭔가 도전의 실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후배 대구 정치인들이 계속 부탁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후배 그 정치인들이 대구에서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거 도전하는 분들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한 6년 전 대구 그 직전 또 그 지방선거 비교해서 광역의원도 아예 없어지고 아예 빵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구에서. 네. 기초의원은 한 50몇 명에서 20몇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에 나와서 이끌어주면 그래도 광역의원 기초는 되지 않겠냐, 좀 더 많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끝까지 고민하는 거는 내가 안 되더라도 후배 정치인들 몇 명 그래도 좀 더 키워줄 수 있으면 그럼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당에서 뭐 전폭적인 지원 이런 거는 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가 끝까지 고민을 하시는 그 결과가 끝난다면은 당에서 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출마가 임박한 상황이고 주호영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 나왔을 때 국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는 주호영 육선 의원 아닌가요? 두 사람 전에 한 번 붙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이겼을 겁니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네. 주호영 의원이 근데 컷오프 되면은 탈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주호영, 한동훈, 오세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네, 조갑재 대표가 전망을 했던 것은 컷오프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인 수성갑이 비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대구에서 무소속 연대로 함께 뛰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성사가 되려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일 텐데 문종영 대변인님. 예. 육선 중진 의원이잖아요. 네. 아무리 좀 불만이 크다 해도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 우리 뉴스 탑10에서 오동석 연대라고 오세훈 시장,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의 연대도 저 조갑재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저 한동훈 대표의 연대에 관련해서 굉장히 권위자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나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될 보수에서 거다.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어떤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 같은데 지금 저분 말씀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극우 심판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본인의 정당, 육선이나 했던 본인의 정당이 극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신다는 것인데 정말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죠. 주호영 의원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설이 나왔을 때 선을 확실히 그어줬습니다. 내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한동훈 대표와 연대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지지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씌워줄 수 있고 예. 그 부분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조갑재 대표가 지속적으로 어떤 한동훈 대표 중심의 연대설을 끊임없이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 장도혁 대표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끝없이 저희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흐트려 보려는 그런 사적인 저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갑재 대표의 어떤 목적이 있는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장도혁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장 대표가 이제 앞서 친한계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징계했던 것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때마다 장도혁 대표가 윤리위 결정이라면서 본인의 책임을 피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굳이 본인 얘기를 하면서 친한계까지 거론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도 뭔가 연대설의 시작인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좀 과한 해석일까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문정영 대변인이 뭐 지지율 끌어낸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끌어내릴 지지율이 지금 있나요? 더 이상 어디까지 끌어내려 20%대 지지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불과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된 다음에 뭐 끌어내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하면 저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저렇게 잘하면 저런 이야기 아예 이 발도 못 붙이잖아요. 과연 대구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대구라는 것은 지역은 정말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왜 지지 기반에서 저런 이야기 나오는지를 본인들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텐데 그걸 딴 사람 탓하고 있으니 계속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육선을 해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마지막 어떤 이 파이널 어떤 마지막에 자기의 정책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문제는 컷오프를 당했어요. 아니 국회 부의장과 육선 의원이 당해서 당신은 아예 경선할 자격도 없어.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과연 명예스러운 어떤 정치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하나는 이 주호영 의원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때 당시에 출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인선 의원하고 붙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은 대구 지역에 꽤 넓은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에 꽤 넓은 지지 기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가 내려와서 시민공천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바로 입장을 바꿔서 그냥 이정현 위원장의 힘을 실어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아마 여론을 잘 볼 겁니다. 지금 대구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 시도에서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이 성장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공약을 내걸고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선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그냥 딴 사람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걸 자기들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거를 딴 사람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좀 잘하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요, 오늘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통화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당에서 컷오프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장동혁 체제하에서 이런 컷오프는 이미 그 의도를 누구나 다 의심하고 확신해요. 제가 무슨 뭐 어디가 나올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성급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누구나 의도를 의심할 거다. 의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국민의 힘을 빌어서 국민의 힘으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뭐 아직 명확하게 출마지들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출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선택지가 무소속 출마밖에 없다고 하면 어차피 정치 끝났으니까 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호영 의원 그냥 조금 자존심 상하고 좀 상처 좀 받았지만 그냥 잠자코 있으면 어쨌든 국회의원 2년 더 하실 수 있고 또 그때 지도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탄압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서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리조리 계산기 때려보면 주호영 의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국내임이 저게 문제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주호영 지금 의원도 그렇고 아니 남 일처럼 보일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 일 되니까 이제 그때 막 나서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저 진정성을 어떻게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지금 처음에는 대구에 출마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제 부산으로 간다고 소문 다 파다하는데 또 주호영 의원이 또 저렇게 송사당했다고 해서 또 대구로 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면 본인의 진정성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양지사 마음 먹었다고 하면 부산 가서 승부 보시고 또 주호영 의원도 앞으로는 무슨 일 생기면 빨리빨리 당을 위해서 중진으로서 할 말을 좀 하셔라 이런 교훈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